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최근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여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대학 동기이고 이름은 마가렛인데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동료였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마가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렛은 영업부서에서 함께 일하면서 퍼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던 그 여자친구도 있었고 우리 사이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4월 하순 어느 날 버디 조가 나를 불러 조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가끔 조가 이 남자들한테 말했지. 나 놀이공원 티켓 2장 있어 여자친구랑 더블데이트하고 싶어. 난 더블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즐거운 경험. 제 여자친구도 그 아이디어에 더블데이트 날짜에 긴 주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만났어요. 차에서 내려 조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는 열성적으로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우리 둘 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긴장하기 전에는 조의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고 마가렛이라고 만나서 반갑다며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설명 잠깐만. 마가렛은 너 톰이라고. 우리 둘 다 서로 쳐다보더니 터졌다. 조의 여자친구가 다름 아닌 내 동료 마가렛이었음이 밝혀졌어. 절대 난 당신이 영업직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톰과 마가렛은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조앤이 외쳤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연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놀이공원에서 친척처럼 그 순간을 즐기면서 그들은 나와 공유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와 마가렛은 결혼할 계획이 없었지만 결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6월의 어느 좋은 날에 결혼식을 위해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와 마가렛은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마가렛은 나는 매일 조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낭만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내 여자친구가 나와 헤어졌을 때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월과 마가렛의 결혼 계획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가을에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그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그렇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세게 때렸다. 나는 당신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모호했다. 과거는 뒤로 놔두자고 노력했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안과 마가렛은 제가 신혼임에도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술 한 잔에 초대해 다른 친한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셋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 멋진 유대 관계가 조와 마가렛의 결혼식 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다가오고 회사에서의 2년차를 맞이하는 봄이 다가왔을 때 어느 월요일 아침 마가렛이 직장에서 결석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쉬는 날 전화벨이 울렸다.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문도 없이 급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조가 사고를 당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조가 무슨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소식이 마치 벽돌처럼 저를 덮쳤어요. 전날 밤에 사고가 발생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는 친구 차에 앉아 있었는데 졸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한 다른 차가 친구의 차와 충돌했어요. 급히 응급수술에 들어간 조는 이른 시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재라는 가혹한 현실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가렛은 처음에는 평정을 유지했으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중에 그녀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슬픔을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후 마가렛은 직장에서 한 달을 쉬고 돌아왔을 때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내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그녀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특히 외로운 밤 동안 조의 상실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에게 씁니다. 비록 샌드위치일지라도 노렐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은 마가렛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녀가 식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곧 나는 그녀가 처음에 그녀가 사교 활동을 꺼린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그녀가 마침내 마가렛의 식욕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초대를 계속했지만 약간의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퇴근 후 저녁 식사에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음식을 즐기고 조금 먹는 것을 보는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두운 거리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은 마가렛이 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묘지에 있고 집에 남은 것은 그의 초상화뿐입니다. 나는 너무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유롭게 흘러내렸고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것뿐이었습니다. 내 손수건과 그녀의 등을 위로하는 손길라는 그녀의 슬픔 때문에 그녀를 혼자 둘 수 때문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조를 기억하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방은 장례식 사진과 마가렛과 조가 이 전시를 보고 있는 즐거운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응원해야 할 때 울어서 미안해 목이 메어 마가렛이 잃어버린 미래의 답답함을 인정하며 눈물을 닦았지만 조를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녀는 빛나는 결심을 공유했다. 그녀의 슬픔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마가렛을 가장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를 식사에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자신의 일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의 사망 1주년을 잘 헤쳐나가며 이 기간 내내 그녀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확고부동했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저녁 식사에 계속해서 그녀를 초대했고 일찍 돌아온 저녁에는 계속해서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마가렛을 집까지 데려다 줄 때 조의 존재를 기리는 기억의 촛불 그녀는 갑자기 왜 항상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걱정하며 어두컴컴한 거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엮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지은 화를 낼 것이고 그녀의 말의 심각성을 완화하려고 가볍게 웃을 것이다. 간섭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조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꿈에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꾸짖는 마가렛의 감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웃음을 나누며 나에게 감사를 표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조가 마가렛을 세상을 떠난 지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고 피곤한 하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긴장을 푸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그녀는 꼭 필요한 작은 부탁을 언급했습니다. 전구를 보세요. 현관에 있는 옷과 드레스가 나갔습니다. 계단 의자에 서서 전구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도움을 요청하기가 다소 부끄러워서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녀가 안심하는 미소로 요청했는데 나는 기꺼이 그녀의 걱정을 가벼운 말로 대동의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가 집안에서 감사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안심시켰고 나는 신속하게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전구 고마워요. 키 큰 사람이 얼마나 편리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마가렛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J 핑글리는 나에게 운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꽤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H. 마가렛은 비슷한 작업으로 조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낄낄 웃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 나는 웃었다. 나는 마가렛에게 접힌 발판을 건네주면서 뜻밖에도 손가락이 서로 스치고 눈이 마주쳤는데 찰나의 연결의 순간의 웃음은 잠시 침묵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갑자기 찰랭이 아니라 마가렛이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야, 당신은 항상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녀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그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나는 단지 그녀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항상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 안에 무언가를 감동시키는 말을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장난기 섞인 힌트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취한 탓인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판을 치우려고 움직였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손을 뻗어 뒤에서 그녀를 부드러운 감싸 안았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나는 마가렛의 따뜻함이 내 포옹을 통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갑자기 마가렛이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카메라맨의 경계를 초월하여 내 안에서 나를 검색한 것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조의 생생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번쩍여서 나는 마가렛에 대한 손을 마지못해 놓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미안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마가렛은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을 때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시선을 조의 액자 사진으로 흘렀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진에 다가가 조용히 용서를 구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촛불을 켰다. 내일 직장에서 보자. 나는 중얼거렸다. 마가렛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조용히 집을 떠나기 전에 마치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을 했고 시선을 주고받을 때마다 무언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마가렛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춤은 어느 날 저녁까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가렛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상한 침묵이 우리를 에워쌌고 우리 사이에 맴돌던 무언의 말이 멈췄고 마가렛도 뒤따라 용기를 내어 마침내 내 감정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면 잘못된.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옆에 서고 싶어 진심이 담긴 내 말을 고백했다. 마가렛은 내 시선을 만났고 잠시 임신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내 감정을 부드럽게 인정하며 대답했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그 주 쉬는 날 나는 특정한 장소로 순례를 갔습니다. 장소 조의 무덤 옆 조가 쉬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엄숙하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돌보기 위해 내가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그가 선언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소를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안식처 앞에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경의의 시간에 내 눈은 마치 클로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부드러운 따뜻한 미풍이 묘지를 휩쓸며 내 피부를 마치 내 다짐에 대한 조의 다정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그의 묘비를 만났으니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고 속삭이며 이해해 달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조의 위안이 되는 존재를 생각나게 하는 친절함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엄숙한 순간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마가렛과 나는 뗄래야? 수 없는 관계로 함께 살았습니다. 조의 13주년 기념일을 기념한 약속일에 관습법 결혼. 마가렛은 떨리는 손으로 조의 무덤을 방문한 뒤 공원에 잠시 멈추는 동안 나에게 털어놨다. 리드는 결혼 증명서를 주었고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가렛을 꼭 끌어안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확언했다. 미안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나는 그녀에게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상기시켰어. 마가렛의 눈물은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마. 나는 부드럽게 놀렸어. 나는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했어. 웃었다. 그녀의 눈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결의로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2년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탄생일에 마가렛과 꼭 닮은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 소나기가 하늘을 빛냈습니다. 조의 위로부터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광경은 우리 딸이 우리 삶에 무한한 기쁨을 가져왔고 우리가 가족을 받아들입니다.